제가 어떤 설명을 했냐면 그 시험에서 가장 최악으로 내는 게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까지 같이 내면 많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시험에 잘 내요. 잘 내기 때문에 여기 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어저께 했었죠. 우리가 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이쪽 왼쪽 먼저 입력했었죠, 여러분들. 왜냐면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가서 불러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못 바꿨는데 우리가 2월 교수금은 2013년 이후에 발생한 것만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2013년도 우리 2023년도 시험이니까 이미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가 나오면 여기를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라는 건데? 자, 외우시는 거예요. 뭐냐면 얘는 주의하실 게 우리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말 그대로 최저한세에 걸리는 온도만 입력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액공제, 우리가 세액공제라는 게 10년간 이월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10년간 이월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액 공제가 들어오는 애들은 다 여기에서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저께 했던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최저한세에 걸리는 애들만 입력했잖아요. 가서. 근데 여기는 이름 자체가 최저한세가 아니라 세액 공제 쪽이기 때문에 세액 공제가 들어가는 애들은 여기에다가 다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에서 F2번을 클릭을 해요. F2번 클릭하면 다 세액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액 감면을 여기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름이 세액공제니까 알죠? 세액 감면 검색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F2번 클릭해서 문제에서 언급된 세액공제를 여러분들 찾으시는 거예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입니다. 좀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5번 있잖아요. 해당 세액공제가 어느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인지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이 세액공제가 2023년도에 발생했으면 우리가 2023년 12월 달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12월 이게 좀 바뀌었다라고 보니까 예전에는 2023년도만 입력했으면 됐는데 갑자기 날짜 입력 그 월 입력하는 게 있어가지고 12월 달 이렇게 왜냐 우리 신고는 다음 연도 3월 달에 하는 거니까 올해 연도 1년 동안 거를 그래서 12월 달 하시고 그러면 2023년 12월 분이면 단기분이에요, 2월 분이에요? 단기분이죠. 그러면 그 세액공제가 단기분이고 여기에다가 여기 이쪽에다가는 금액 넣는 거예요. 깜짝이야. 그래서 뭐냐면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단기분이 300만 원이래요. 그럼 300만 원 요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시는 거냐면 이 105번의 세액공제가 어느 사업연도에 발생했으며 걔가 단기분이면 단기분에 넣으시는 거고 되세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죠. 맞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얘가 언제 발생했냐면 2022년 12월 달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발생했다라고 가정. 그럼 얘는 단기분이에요, 2월분이에요? 그렇죠, 2월분이죠. 그때는 여기 2월분에다가 3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월 된 거면 우리가 세액공제는 몇 년간 2월이 된대요. 그렇죠. 10년간 2월 되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잘려 있는데 이게 2월 된 몇 차 연도냐가 10차 연도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300만 원은 우리가 2023년도 입장에서 2월 된 몇 차 연도예요? 그렇죠. 1차 연도니까 2월 된 1차 연도에 300만 원이다라고 다시 여기다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만약에 21년도면 2월 된 2차 연도가 되겠죠? 맞죠? 이렇게 어떻게 입력하는지 되시겠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는 거 일단은 알죠? 외워주시고 어렵죠? 여기까지 나오면
자, 요렇게 하시고, 자, 그럼 여기 다시. 자, 그러면 이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오는 거예요. 알죠? 그럼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오면 우리가 어저께는 어떻게 썼냐면, 네, 어저께는 어떻게 추워서요, 여러분들. 추워서 제 추워가지고 어저께는 어떻게 입력을 했었냐면 우리가 직접 최저한세 걸리는 애들은 이쪽에다 123번하고 124번 입력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처럼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가 있죠. 3가 있으면 아까 우리가 이쪽에 세액공제 들어가는 애들은 전부 다 입력한다면서요, 여러분들. 맞죠? 전부 다 입력을 하면 여기에 제가 지금 없는데 여기다 저장 기능이 있어요. 저장. 저장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불러오기 하잖아요. 맞죠? 불러오기를 하면은 여기 세액공제 이쪽 있죠? 세액공제 이쪽에다가 우리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이거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죠? 그럼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서 최저한세 걸리는 애들 있죠? 걔를 가지고 와요. 3에서 입력을 했으니까. 물론 최저한세 안 걸리는 애들은 안 가지고 오고, 알죠? 얘를 가지고 와요. 이해되시겠어요? 가지고 오니까 만약에 3가 있으면 최저한세 걸리는 세액감면만 별도로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입력할 때 설명드리고. 자,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저께 그렇게 하면 배제되는 것과 그래서 최저한세 배제돼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두 개 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어떻게 했던 거니까 갑자기 이제 세액공제 조정령 3로 다시 와요? 왜 와야 되냐면 이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보시죠. 121번에 최저한세가 적용의 됨에 따라서 미공제액이 뭐예요?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얘는 배제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입력을 해야 돼요. 3가 나오면 3가 안 나오면 여기 갈 필요도 배제되는 걸 볼 필요도 없어요. 알죠? 하지만 3가 나오면 여기에다가 최저한세에 걸려가지고요. 얼마가 배제된다를 꼭 넣어줘야 돼요. 그럼 그걸 어디서 확인해요? 여기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확인해야죠. 여기에서 배제되는 거. 알죠? 그걸 보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왜 아까 3에서 여기는 입력 안 하는지 되시겠죠? 최저한세에서 검토를 해야 배제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은 말 그대로요. 최저한세에 걸리진 않지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산출세액이 4천만 원이에요. 산출세액이 4천만 원인데 세액공제를 6천만 원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4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거든요. 산출세까지만. 아시죠? 그래서 최저한세에 걸리진 않지만 산출세액보다 공제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2천만 원은 최저한세가 아닌 사유로 인해서 공제가 안 된다라고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시험에 딱 한 번 내긴 했지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어저께 또 순서예요. 동그라미 5번 가가지고 여기에서 그래서 배제되는 거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최저한세가 적용이 돼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세액공제와 감면이 되는지는 어저께 했었죠. 121번 여기에 그 다음에 최저한세가 적용이 안 되는 세액공제하고 세액감면은 우리가 123번에 넣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 그 다음에 가산세 여기 124번 넣어야 돼요. 시험에는 가산세를 던져줄 때도 있지만 가산세를 안 던져주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적격 증명 서류를 받지 않은 게 뭐 1,000만 원 있다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2% 곱한 20만 원으로 입력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도 출제를 합니다요. 응? 아까 했던 2%짜리 여러분들 3만 원 초과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가산세를 직접 얼마다라고 안 주고 가산세를 여러분들이 구하게끔 출제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중간예납세 원천납부 수시부관 안 될 거니까 더 있으면 여기다가 넣으시는 거 어제 했었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얘예요. 여기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 있죠? 여기에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들어보시면 뭐냐면 예를 들어 좀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산출세액이 1,600만 원이라고 가정. 1,6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요. 가산세가 200만 원이래요. 그럼 가산세는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덜 내는 거예요? 더 내는 거니까 여기에 다른 게 없다면 차가감 납부세액에 1,800만 원을 컴퓨터가 인지를 해요. 왜냐하면 산출세액이 1,600만 원인데 200만 원의 가산세를 내야 된다면 1,800만 원이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분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분납 가능한 범위액은 1,800이에요. 가산세 지연 1,600이에요. 1,600이니까 컴퓨터가 여기에는 1,600을 꼬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를 눈을 두셔야 돼? 분납을 할 때는 여기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위쪽 보시면 난리 나는 거. 1,800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800만 원 입력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분납 얼마 할 수 있을지 그 범위액 판단할 때는 요 153번 보신다라는, 왜냐면 분납세 계산 범위액이라고 돼 있으니까. 됐죠? 이렇게. 예. 그럼 요 사례에선 여기 있죠? 우리가 분납할 세액에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여기다가는 600만 원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예.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했으니까요. 기출문제를 해보시는 거예요.